안녕하세요. 해외 의지학대 전문 한메디 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치대 중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관심이 높은 미국 치대 관련돼서 입학부터 프로세스, 그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이제 그 치과 의사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이제 아직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치과가 이제 성장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출산율도 높고 미국은 이제 소아치과라든가 교정치과 아직도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 사보험 제도 같은 경우도 치과 의사들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의료 수가도 치과 의사에게 유리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 건강보험과는 비교가 안 되게 높은 수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대도시 경우에는 시골보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일자리도 많지 않죠. 제일 중요한 이제 월급, 치과에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주 5일 일하는 이제 페이닥터 경우에 보통 세전으로 1억 15,000불에서 2만 불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의의 경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미국 치대 입학부터 최종 치과 의사가 될 때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 치대의 특성상 의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4 플러스 4 학부 4년 졸업을 하고 보통 이제 치대 4년 입학을 해서 치전원이죠. 그래서 치전원까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미국 치대 중에서 7년짜리 또는 8년짜리 학부와 치전원을 합쳐놓은 통합치대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이제 소수 명문대학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유학생을 거의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영주권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학부 졸업을 하고 나서 이 DAT라는 치과 대학원 치전원 입학을 위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대에서 4년간 이제 이론과 실습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나서 졸업과 동시에 IMBD라는 치과 의사 면허 시험을 보고 최종적으로 치과 의사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이 IMBD라는 시험은 보통 이제 이틀 정도 연속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주정부 인증 시험까지 거치게 되면 치과 의사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미국의 치대 입학이 왜 어려운가, 그리고 치대 입학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치대는 60개 또는 60에서 70개 정도의 치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미국의 약대가 약 160개, 의대도 약 160개가 있는 거에 비하면 치대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작은 숫자다 보니까 미국에서 치대 입학이 상당히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의대는 160개 정도가 있고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약 49개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치대는 60에서 70개 중에서 거의 45개의 치대에 유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합격도 가능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고 유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숫자는 의대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전체 학교 대비해서 경쟁률은 의대보다 조금 더 낮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5개 치대 중에서 영주권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뽑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유학생에 대해서 약 6% 정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6% 정도의 TO만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또 역시 좁은 문이죠.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 1년에 매년 평균 12,000명 정도의 학생이 미국의 치대를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5천 명 정도 42%가 합격을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중에서 이제 또 따지면은 약 3, 400명 정도의 유학생이 합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충분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대와 마찬가지로 이 그 치대에 응시한 유학생들 중에서 일반 영주권 시민권자 한인 교포들도 마찬가지고 불합격생들을 보면은 사실 운이 안 좋아서
입학 티오가 너무 작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학생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대 합격 조건을 모두 100% 만족시키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학생도 많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위해서 본인만의 전략도 없이 주위에서 이야기만 듣고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갖고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합격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고 급하게 준비를 진행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미국 치대 지원자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게 2022년하고 2020년 요 사이의 버전인데, 이제 미국의 리서치 회사 통계 자료입니다. 이제 치대 총 지원자 1,965명 중에서 백인이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이 46% 가까이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표에서 보면 이제 지원자에 대한 인종 구분만 돼 있지 사실 이 학생이 영주권 시민권자인지 유학생인지는 구분되어 있지는 않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아시안계들이 이제 거의 전체 지원자의 2위, 두 번째로 제일 많은 숫자이죠. 그리고 23%나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의대에 비하면 미국 치대에 대해서 아시안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선호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합격생도 아시안이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이제 연 평균 40%가 넘는 숫자가 합격을 하고 있는데 의대나 수의대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 이제 물론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 이제 핸디캡이 있지만은 의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치대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미국 치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 요건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GPA입니다. 의대와 거의 비슷하죠. 3.7, 3.8 수준. 유학생은 조금 더 높아야겠지만 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기준으로 이 정도의 높은 GPA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보통 이제 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은 미국의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필수 이수 과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몇 과목만 빼놓고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제네럴 케미스트리, 일반 화학이죠. 그리고 제네럴 바이올로지, 일반 생물, 그다음에 올가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을 2학년 때까지 계속 배우고 거기에 뭐 생리학부터 해서 분자생물학, 뭐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마이크로 바이올로지, 뭐 세포 생물학부터 해서 해부학까지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그걸 다 거의 A 학점을 받아야 된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가 여기 보시는 DAT, 미국 치대 입학 시험이죠. 이렇게 보는데 이 DAT 시험이라는 거는 총 280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5시간 정도 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데 DAT 시험은 30점이 만점입니다. 거기에서 20점 이상 나와야 된다. 20점 미만은 굉장히 합격에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DAT 시험 점수가 20점 이상이고 GPA가 못해도 3.8 이상만 되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가 액티비티. 이거는 미국의 약대나 의대에서도 이 액티비티를 계속 중요시하는데 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액티비티를 보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GPA나 DAT 시험 점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0점 몇 점 아니면 1점, 2점 차이밖에 안 되는데, 액티비티를 너 몇 시간 동안 그동안 스펙을 쌓았니, 어떤 액티비티를 했니에 따라서 학생을 나중에 치대 입학 사정관들이 선발할 때 거기에서 많이 갈라져요. 이게 학생들마다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닥터 쉐도잉, 의사에 대한 쉐도잉, 각종 의료 관련된 기록, 그다음에 메디컬 발런티어, 봉사활동, 의료 봉사활동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의사 쉐도잉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은 이 쉐도잉, 미국의 대학생들을 위한 쉐도잉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근무 중인 의사를 업무를 관찰하고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고 보살피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의사가 이 학생은 우리 병원에서 나를 통해서 쉐도잉을 받았어. 이런 추천서 개념의 어떤 서명을 해주고 이런 기록을 만드는 걸 쉐도잉이라고 보통 하죠. 쉐도잉은 보통 100시간 이내에서 하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클리니컬 리코드 이것도 이제 환자 접촉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의료 시설 내에서 입원한 환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그들의 치료, 건강 유지, 진료 이런 걸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세 번째가 봉사활동, 뭐 경험, 연구, 리서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사활동이란 건 이제 환자, 의료 관련된 환자를 돕고 의료봉사 환자에 대한 어떤 관찰을 하고 직접 진료를 하진 못하지만 계속 서포트를 하는 거죠, 옆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단기간 3개월, 6개월 동안 막 엄청나게 시간을 투여한다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길게 1학년 때부터 쭉 가는 그런 봉사활동을 미국의 치대 입학사정관들은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치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생이 미국 대학교 학부에 입학을 이제 하게 되면은 1학년 때부터 치대 지원할 때까지 4학년 1학기 바로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플랜을 짜야 될까? 이제 학부에서 필수 이수 과목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8 GPA를 맞춘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 이거 상황에서 또 역시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액티비티라고 말씀드렸죠. 쉐도잉, 클리니컬 리코드, 발런티어 이런 것들 봉사활동을 계속해야 되고요. 3학년 때까지 최대한 필수 이수 과목에 대한 중요한 과목들 수강은 다 끝내고 뭐 이거는 최상의 전략이라고 보면 됩니다. 4학년 전까지 이때 이제 DAT, 치대 입학 시험을 최대한 준비한다. 올인해서 준비한다. 물론 DAT 시험은 2학년 정도 때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의대와 마찬가지로 치대 역시 입학을 위해서 이제 상당한 노력과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 그 학생 개별적으로 그 학생에게 맞는 이런 치대 준비에 대한 전략과 정보와 여러 가지 어떤 그 계획들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 다른 학생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망가지고 무너지기 일수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불가능하지 않고 유학생도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해외 치대 생태계 그리고 미국 치대에 대해서 영상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